있습니다. 따로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진 않아서 일단 플로어에 일단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시고 그러면 마이크를 갖다 주세요. 몇 가지 의견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 마이크 필요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목소리. 제가 앞에 좀 빠져가지고 혹시 제가 앞에 한 거를 얘기했으면 그냥 스킵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체는 왜 제대로 안 되는지가 좀 굉장히 궁금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이러한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인터넷 가버넌스 전문가라는 표현이 굉장히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거기에서 활동하는 그 활동가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그 사람들이 인터넷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가들이 사실은 인터넷 거버넌스 전문가이기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된다는 좀 생각이 있는데 이번에 그 WPTF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만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약간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방향에서 좀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그 국가적인 측면하고 국제적인 측면을 좀 나눠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좀 하는 편인데요. 우리나라 국가 자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정보 공개가 좀 굉장히 투명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이 인터넷 거버넌스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좀 같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윤변호사님께서 누구에게 답변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셨는데 특별히 답변자를 지정하실 생각이 첫 번째 질문은 윤봉남 변호사님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김도환 사무관님, 세 번째 질문은 황민수. 그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가 왜 안 되는지는 사실은 근데 저보다는 두 분이 더 말씀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아래에 있는 주소인프라 분과위원이라서 운영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코멘트만 드리자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주도형으로 민간단체를 만든 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의 문화에서는 좀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에서 펀딩하고 도와주실 의향이 있는데 민간은 잘 모르기도 하고 또는 뭐 의문이 있기도 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오픈되어서 뭘 해봐라 하는 건 없는데 아마 김영환 사무관님께서 아까 잠깐 이렇게 휴식 시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는 마이크를 얘기해요. 저한테 질문하죠. 그 휴식 시간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글쎄요, 왜 활성화 안 됐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 주도형이라는 거부감이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그 거버넌스 얘기를 하면서 그 구체적인 분과에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논의할 만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까 그림에서 아마 그 8페이지에 그 키가 그림이 있었는데 왜 팀장님 방송 옆에다 크게 인감이 보이는데 크지 않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뭐든지 어딘가가 약간 저희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정이 그렇다고 정부가 출발했던 거고 이제는 운영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도 지난번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성화되면 정부가 반 빼겠다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일정 부분 많은 작품 간의 펀딩도 계속 그 1분의 1 내지는 1+2 정도의 역할을 계속 해주고
다만 스스로가 위원을 확대하고 논의 구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보면 교수님들하고 위주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왔거든요. 실제로 이용하고 공급하는 그 측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사업체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이용자단체도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거를 저희 KCC나 기사가 얘기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 소지가 자꾸 생길 수 있으니 그 협의 자체 스스로가 위원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하신 답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취지는 그렇게 해서 그 멀티 스테이크 홀더 모델에 가까운 식의 어떤 바텀업 구조의 어떤 연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지난 달인가요? 그 아이칸 CEO하고 그 중요한 관계자 한 5명이 싱가포르를 가면서 한국을 북한 찍었다는 적이 있었는데 저는 없었는데 그때 우리 키가 모델에 대해서 그쪽에 얘기했더니 대단히 좋게 평가했다고 이런 얘기가 물론 뭐 거기가 평가한 게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닌데 하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아이칸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우리가 이게 좀 발전이 되면 아까 뭐딱 합치는 안 되겠지만 그 한투자님 말씀하신 그 한국식 거버넌스 훨씬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한테 원래 질문하셨던 그 쉽게 정리하면 WTPF 전담반에 왜 그 테크니컬 그 사람만 있느냐 네, 우선 뭐 이해가 되시든 안 되시든 간에 요걸 인지를 사실 크게 빨리 오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위킷에서 놀래는 가슴 때문에 해가 바뀌어서 보니고 5월달에 제 5차 WTP가 있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테크니컬 이슈가 많이 있어서 일단은 테크니컬 이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관계자들을 가지고 의견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앞에 부분에 그 ICT 발전 방안 확산, 그 다음에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 그러니까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 나머지는 인터넷 구조자원, 뭐 아이칸 객지 형상, 그 다음에 뭐 DNS,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테크니컬 이슈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말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포함해서 한 번에 커다란 그 브랜드 세미나를 한번 시작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WPF가 가진 성격들이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정책을 결정하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 5월 달에 그게 본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젠다를 삼으면 그게 ITU나 관련된 회의였던 그 레퍼런스 안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측면이 있고 다만 전담반까지 준비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 때 너무 준비 없이 가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아주 부처님 가운데 통 같은 경우만 계속 했는데 올해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도 우리가 열고 내년도에 ITU 그 정권에 대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실전 조건 간에 거버넌스 관련된 대단히 그 의견을 비중 있게 이렇게 말해야 될 차례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거에 준비한 첫 번째 대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때문에 전담반에서 필요하다. 조금 의견을 갖고 가자는 생각에서 급히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거순되는 의견을 우리 회의록을 우리 많은 커뮤니티한테 공유를 하자고 해서 중간에 열었던 거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크게 얘기를 해서 5월 10일인가요? WTF에 5월 16일 그게 마지막은 아니거든요. 거기가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그런 이슈에 대해서 충분해서 우리가 보정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답이 헤딩 안 되신 것 같은데. WTF가 저도 이제 그렇게 결정하는 전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작년 6월에 그 이번 비공식 정권 회의에 참여하는 분이 모든 작년 6월에 결정이 되고 프로젝트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반 이용자들이 일반 활동가들한테 이제 전혀 공개가 안 되는 상태에서 국내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고 정부가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서로 협력을 통해서 서로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근데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흡하긴 하나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일종의 활동가의 그 중앙 정도의 멤버도 저는 있다고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신문 안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 일정 부분 계시긴 해요. 지금 뭐 우리 전희 이사장님이나 오병희 이사님 뭐그 저희 보시고 한 것도 궁금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테크니컬 이슈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판단이 컸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뭐 우리 네이버 다음 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일단은 그걸 한번 오픈해가지고 다시 한번 크게 의견을 쓰는 수렴할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은 정보 공개에 관련한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그 키가 홈페이지 구축 명목지원에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사업자가 정해졌고요. 근데 그 의미는 이제 키가 물론 이제 키사가 하는 것보다는 정말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분들이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하시면 좋을 텐데 그냥 바쁘시니까 대신 저희가 홈페이지를 일단 구축을 해서 5월 말 정도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동안 키가에서 매달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회의록들부터 그리고 이제 키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해외에 여러 가지 협력하셨던 사항들, 출장 다녀오시는 것들, 뭐 출장 결과 보고 그거부터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이번에 그 WTF 전담반 회의 중에 이제 키가 위원님들이 계세요. 두 분이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아웃풋을 다 모아서 그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를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뭐 4월 말이나 5월 초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 그런 회의 그런 회의들에 대한 뭐 동영상 자료나 그런 결과 보고서들 일단 최대한 올려서 정보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은 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현재 뭐 메일 정도로만 뿌려드리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하루빨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 문제니까요.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그런 정보가 있으면 좀 더 그 정보 공유 차원에서는 많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다들 뭐 동의하시는 분위기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반갑긴 한데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멀티 스테이크홀더라고 부르든 아니면 다양한 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하는 그런 뭐 민주적인 그런 구조간에 약간 시각이 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망중립성 이슈와 관련해서 망중립 이용자 포럼이 있죠. 여러 단체들 또 개인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저희가 시민사회 단체를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뭐 여기 단체에 안 들어오고 독자적으로 뭐 망중립성에 대해서 입장을 낼 수도 있고 뭐 같거나 다르거나 입장을 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저희는 같이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영향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일 뿐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을 하면서 정부와도 이제 여러 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쪽 영역은 아닙니다만 정부에서는 이 망중립성 그 포럼을 꾸렸잖아요. 네, 망중립성 포럼을 꾸려서 이제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정부 이 관련 나름대로는 우리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모아서 전문가도 있고 기업도 있고 뭐 시민사회단체도 있고 모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멀티 스테이크 홀더리즘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지금 이해하는 방식이 우리가 어떤 마련한 어떤 틀,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초대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제가 최대한 이제 선의를 해서 그런 선의를 갖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거기서.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시민사회단체 대표, 뭐 기업 대표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이제 배제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민사회라고 해서 다 관점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의견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큰 틀에서 비슷하더라도 디테일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뭐 개인 이용자 차원에서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참여를 원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것인가를 누군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 틀을 만든 사람이. 아까 지금 WPPF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오픈 프롬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테크니컬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사회단체는 일단은 이제 소통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도 바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이슈고 저희가 할 말이 없으면 사실은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다 이렇게 무조건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꼭 되면 뭐 저희는 참여 안 할 수 있죠. 하지만 관심 있는 또 누군가가 저 말고도 누군가가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기가 많이 되셨다면 또 참여를 안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운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일단은 테크니컬한 이슈니까 기업들하고 네이버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까지 들어오고 판단을 하시고, 그래, 시민사회단체들하고는 나중에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또 오픈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리 정해놓은 경로를 통해서만 개입을 할 수 있는데, 뭐, 이제, 저희는 이제 정부가 개최하는 공청회를 많이 이제 참여를 해보는데,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는 느낌이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그 처음에 판을 짤 때부터 원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거의 어느 정도 틀이나 결론이 맺어진 상황에서 이제 부수적인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유사한 프로세스를 보시는 거죠. 아까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에 제가 잘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주소 인터넷 분과만 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되게 폭력적이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주소 정책 포럼으로 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저희가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 아래로 들어가야 되나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사회문화 분과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셧다운제, 실명제, 뭐 별의별 인터넷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개인과 단체들이 있고 이미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단체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꼭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가 아니라 물론 어떤 관심 있는 분들이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를 꾸릴 수도 있겠죠. 저는 뭐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이 멀티 스테이크홀더라는 틀이 그 틀 안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도록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존재하는 목소리를 인정하고 그거를 듣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그런 어떤 단위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지.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저도 안타까운 게 지금 이전에 주소위원회부터 해가지고 주소정책 포럼, 지금 이 주소 인프라 분과까지 사실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기존 논의 자료들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저도 거의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주소정책 포럼 때 홈페이지를 꾸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기사에서 지원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민간에서 이렇게 어떤 업체에서 이렇게 꾸리셨거든요. 근데 이제 운영자가 없으니까 이제 계속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저는 꼭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민간에서 이제 홈페이지 꾸리고 모든 논의 내용들을 이제 공개하고 하는 방식으로 됐다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제 만균수 이용자 포럼에서 자체적인 홈페이지를 꾸려서 모든 내용을 공개를 하는 것처럼 주소 인터넷 분과도 말 그대로 어떤 자율적인 그런 조직이라면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주소 정책에 관심 있는 단위를 뭐 기사나 방송이가 지원하고자 했다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그 자원을 좀 지원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그런 저는 지금 우리가 그런 작업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과거 그 주소위원회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자료들을 어쨌든 각 참여했던 개인이나 기사에서 갖고 계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정리해 주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런 멀티 스테이크홀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은 정보 공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거다.
지금 인터넷 가버넌스 협의회 홈페이지 만들고 있다고 하시지만은 사실은 뭐 그냥 뭐 포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만 이용해도 쉽게 지금 있는 정보들을 공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로부터 그냥 간단하게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공개가 1차고 2차는 좀 더 이제 이런 것들을 프로모션 하는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지원을 할 수 있는 아까 뭐 국제 회의를 할 수 있는 비용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좀 모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냥 토론 제가 참여를 양쪽 다 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용자 포럼 위원들이 스스로 결정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럼 위원들이 스스로 주소정책 포럼보다는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하고 결의하기보다는 뭐 주소정책 포럼은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범인이에요. 뭐 어쨌든 과거를 얘기해 볼게요. 옛날 2004년 NNC가 해산이 될 때 저희가 시민단체를 만들 고민을 했었어요. NNC 위원들이 이제 정부 주도로 법이 갔어요. 우리 그때 논의해왔던 몇 년간의 논의를 그냥 날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시민단체를 만들어 볼까? NGO를 만들어 볼까 고민했어요. 두 가지 고민에서 막혔어요. 하나는 정책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줘. 이제 우리 고민에서는 그동안 했던 일인데, 두 번째는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2004년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소위원회의 과거의 권한을 놓는 순간에서는 KR직에다가 아무런 영향권 발언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권한을 이렇게 놓치게 되는 그런 면에서 정보의 제공이나 정책 영향에서의 자신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실무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돈 내면서 발런티어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적어도 운영 유지를 KR에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사무국도 의지하고 있었고 회의록도 다 하고 회의 장소도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그걸 자발적으로 할 힘이 없더라고요. 그게 2004년 얘기고요. 다시 포럼 얘기로 돌아오면은 거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포럼이라는 게 아무 의미 없잖아요. 포럼 마치 뭐로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외부에서 발언권을 가진 그냥 말하는 의견 단체로는. 그런데 주소정책 포럼의 특징은 과거 NNC의 멤버들 플러스 알파가 모여가지고 정책 영향을 주고 싶어요. 그 말은 결국 키사 내에서 뭔가 시스템 논의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는 서로 동의 안 해주면은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고 아니면은 그 정책의 어떤 수립 과정에 참여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의견만 내는 어떤 그룹에 불과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무적 지원에서도 뭐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가능한 곳을 찾아간 게 협의회가 있길래 그 가능한 곳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현실이고 사람마다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병일 국장님의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정부에서 이런 걸 만들지 말고 지금 이미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 단체의 논의 과정에 정부가 와서 참여를 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참여를 하고 와서 참여한다기보다는 네. 뭐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뭐 저희가 만균인성 논의를 할 때도 계속 뭐 정보 공개도 요구하고 그다음에 여러 그럼 와서 정책에 대해서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열심히 봐라? 아니요, 협의할 수 있는 채널들은 되게 다양할 수 있죠. 공동으로 토론회를 할 수도 있고, 뭐 워크숍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뭐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다양하죠. 이제 그 방식은 다양할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이제 예를 들면 만중입성 쪽에서는 만중입성 포럼이라는 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들어갈 수도 없고 공개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고, 인터넷 아까 거버넌스 협의회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주소 정책 포럼도 있고 이제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주소 인프라 국가도 있고 또 다른 정책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뭐 실명제도 의견 내고 있고 다른 인터넷 정책과 관련해서 이미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에 이제 사회문화 문과라는 게 결국 그런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이미 내고 있는데 굳이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라는 그 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물론 뭐 그 안에 들어가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뭐 그것도 오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만 일종의 파트너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 거버넌스 협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까 제가 멀티 스테이크홀더 부분에서 내가 동의한다고 교수님이 얘기했는데요. 전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이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은 거기 있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권한이나 권력도 최하자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정책에 있는 것들을 모여서 만드는 거지 있는 어떤 권한을 최하자는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드리면 그냥 이해를 좀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거버넌스 협의회도 사실 그런 거고요. 있는 것, 없는 정책들을 모여서 만들자라고 사실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분과를 인위적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아까 그 주도정책 포럼이 이름 타이틀 밖에 그대로 왔듯이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문화국가에 해당되는 기존의 포럼이나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뭉클하자. 왜 근데 우산을 씌웠느냐? 거버넌스 논의가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레이징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지금 대충 얘기하는 거 보면 지난번에 그랬는데 거버넌스는 이 프레임에 대한 논의야지 거버넌스 안에 들어가 있는 아젠다는 얘기가 안 나거든요. 근데 프레임이 왜 중요하냐? 밖에 나갔더니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그렇게 갔던 거고. 그래서 사회문화 분과에서 새로운 사람들 다 모아서 국가 만든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초기에 그 거버넌스 협의회 회의로 보셔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하나. 왜 인터넷 포럼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꿨냐. 인터넷 포럼도요. 조정책 포럼도 그때 인터넷 발전협의회는 우산이 있었어요. 우산이 있어요. 근데 그 발전협의회가 제가 알기로 3개의 포럼이 있었는데 이 주소 포럼 빼고 나머지 거의 유명무실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된 거버넌스 이슈를 대응하는 껍데기를 씌우고 그 운영위를 두고 분과를 두자. 저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뭐 엄청나게 뭔가를 와해하고 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그 논의 구조를 가져야만 우리가 논의를 잘 모아서 우리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겠느냐라는 고민에서 나온 거고요. 그게 다른 어떤 큰 의도가 있거나. 아니요, 저는 아까 선의는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이제 보는 관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건데 아까 인터넷 발전협의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방금. 그러니까 이것도 주소정책 포럼이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 우산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껴 넣어진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안 됐다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주소정책 포럼은 자발적으로 어쨌든 네트워킹을 하고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들은 그냥 이 그림을 만든 거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인정하고 거기랑 파트너십을 맺을 생각을 해야지 왜 거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냐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규정을 보시면 국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느리거나 줄이거나 갈 수 있게끔 규정도 돼 있고요. 왜 안 돼 있냐 또 말씀을 드리면 제 얼굴 침뱉기인데요. 제가 주소 담당이잖아요. 주소 담당에서 거버넌스 큰 개념을 추가하기 때문에 제가 한계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이 거버넌스 지금도 좀 그렇긴 해요. 정부 내에서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사람 몇몇 많지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내분에 이런 얘기 되나? 약간 제가 운영하고 외연을 합하는데 그 담당자로서의 어떤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지금 아까 그 WTPF의 그 아젠다가 있잖아요. 그 아젠다 말고도 지금 뿌려진 아젠다도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제 소관 이해 뭐 시큐리티 문제라든가 뭐 스팸, 뭐 망중유출 문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은 어떨 거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과 이제는 우리 국가의 포지션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담반 수준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관련된 그 국가가 다 붙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된 커뮤니티, 그 다음에 기술적인 규모 기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큰 브랜드한 TF를 만들어야만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나 정권회의나 기타 등 중간에 있는 회의에 이제 뭐 인터넷 광고에서 우리가 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포지셔닝 페이퍼를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여기가 거기까지 갔는데요.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아까 활동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면은 정부가 다 이렇게 패스를 만들어 놓고 좋아하라고 합니까? 글쎄요, 그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예를 들어 아이콘 같은 그림 있잖아요. 아이콘도 얕은 간에 그 실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게 틀거리는 돼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그 틀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아, 이 틀거리는 좀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틀거리 자체를 그 존재를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이런 생각 그렇게 안 해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틀거리나 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WTPF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공동의 논의 틀을 만들자 저는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할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 저희 이제 논의 중이긴 한데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어떤 워크숍 제안을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거예요. 네. 근데 해외에 꼭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 우리 소속입니다 이렇게 나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아니 뭐 예. 좋습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그 얘기가 어떻게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지지부는 했거든요. 사실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그 고민과 그 생각을 가지고 그 키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시라 이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냄새가 덜 빠지게 정부는 그야말로 n분의 1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인터넷에 그 진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협의체에 일부 정부 자금을 대준다는 정도로 빠져도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미약하게 좀 생각나는 얘기 드리는데요. 지금 국제활동 지원은 누구를 보내냐 이 부분 있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정부가 정할 게 없어요. 지금도 인터넷 협의 키가 내에서 일단 아마 그 스크린에서 결정하실 거고요. 전혀 그런 프로세스 안 같습니다. 조금 그 얘기가 이제 공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제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저는 사실 인터넷 가버넌스라는 말을 안 쓰면 좋겠어요. 인터넷 가버넌스라는 말이 빚어내는 오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뭐 어마어마한 뭐가 자꾸 있는 것 같이 생각해서 사실은 되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걸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가버넌스라는 말을 쓰면 별거 아닌데 사실은. 근데 제가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제 총정리해서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아이캠에 참여했던 오랜 기간 동안 아이캠이 도대체 뭐 하는 데냐 지금도 기억이 분명하게 남는 딱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이캠이 다루는 이슈. 하나는 IAM 펑션, 룰 서버에 관련된 IAM 펑션. 두 번째는 GTLD를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후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트레이드마크 하고 딱 세 가지 이슈밖에 없었어요. 무슨 뭐 어마어마한 거창한 토픽이 아니고 그 세 가지인데 이 이슈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아요. 그 문제에 관련된 정책을 다뤄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그 정책 제안을 하고 논의를 해본 사람들이 의견이 있고 거기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KR리그는 그 주제들을 우리가 다뤄봤다는 거죠. 글로벌 이슈로서가 아니라 국내 TLD 이슈를 다뤄봤고 세컨 레벨이긴 하지만 세컨 레벨 TLD 이슈를 다뤄봤고 뭐 정보 공개하고 관련된 후이스 팔러시도 다뤄봤고 그런 거를 다뤄보니까 우리가 국내 KR에 관련된 정책을 다뤄보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다 깨닫고 어떤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지 경험하니까 글로벌 차원에서 그 문제를 논의할 때에도 거기에 의견이 있고 주장이 있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문제는 국내에서 관련되는 유관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은 철저하게 막혀 있고 근데 갑자기 글로벌한 차원에서 무슨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뭐 관심 있는 사람이 참여하라고 해봐야 의견도 없고 사실은 내용도 잘 모르고 뭐 대개 이제까지 엑스퍼트 그룹이라는 게 대체로 그랬어요. 대체로. 제가 이제까지 보고한 바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참여해봤자 그냥 리포트만 하기 바쁘고 맨날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국내적인 이슈가 이게 서로 연계가 없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제가 먼저 하고 싶은 얘기고, 지금 세계적인 인터넷 가버넌스는 저는 뭐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ITU가 무슨 인터넷 가버넌스를 전부 다 뭐 어떻게 해보겠다 한들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솔직하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것을 이미 사실은 그 다른 곳에서 다 하고 있어요. 특정 인터넷 관련 그 기술적인 표준은 IETF가 다 하고 있어요. IETF가 무슨 정부 대표단이 모여서 결정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그야말로 진짜 멀티 스테이크홀더 원칙에 따라서 그냥 결정해요. 저는 커뮤니티가 결정하는 거고. W3C가 뭐 컨텐트에 관련된 그 일반적인 규칙을 정할 때, 뭐 HTML5의 스페시피케이션 정할 때, 그거 뭐 각국 정부 대표단이 나와가지고 발언하고 결정하고 의사를 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다 결정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이미 있다고. IP 어드레스 얼로케이션에 관련된 그 리저널 IP 그 레지스트리만 하더라도 그거 사실 각국의 그 ISP들이 커머셜 엔티티로서 다 보팅 라이트 갖고 의사결정하면서 IP 어드레스 얼로케이션 그 팔러스 다 정합니다. 거기도 그 나라 정부가 뭐 정책을 정해가지고 참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피사가 정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뭐 ISP 업체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도 못하고 이제 알 수도 없고 뭐 알 필요도 없고 뭐 알아봤자 뭐 참여할 채널도 없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돼 있고 이미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인터넷 가버넌스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 그렇게 별 대수로운 게 아니에요. 몇 가지 토픽들이에요. 스팸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10월달에 이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 크게 보면 토픽 딱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내용 규제에 관련된 거예요. 뭐 내용 규제, 취소 규제죠.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사이버 크라임에 대해서 컨벤션을 맺자. 컨벤션 드라프트도 이미 나와 있고 유럽은 다 인도스 했어요, 사실은. 근데 뭐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그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또 하나는 사이버 시큐리티하고 관련해서 이건 사실은 좀 또 다른 논인데 사이버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세계적으로 서트 차원에서 시큐리티 관련 인포메이션 쉐어링을 다 해왔다고요. 서트라는 그거 굉장히 그 바텀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적인 정보 공유 전문가들의 그룹인데 그 차원에서 서트 차원에서 다 해왔는데 이제 이거는 조금 더 글로벌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으니까 서트 차원의 인포메이션 쉐어링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좀 미니멈 룰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미니멈 룰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차원의 이제 논의가 있는 거고 인터넷에 관련된 모든 팔러시를 뭐 인터넷 가버넌스라는 이름으로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 몇 가지 아주 스페시픽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뭔가 룰 세팅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내고 참여를 하고 이런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멀티 스테이크홀더 어프로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국내 팔러스에는 대부분 다 닫혀있고 닫혀있으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에서 뭐 이런 걸 한다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대책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니? 대책반 마련해봐야 뭐가 이슈인지도 몰라요. 그거 오리엔테이션 하기도 바빠요. 오리엔테이션 할 사람은 있냐? 오리엔테이션 할 사람도 없어요.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갔다 왔다는 사람이 이런 거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거기에서 뭐 핵심 이슈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그냥 제자리에서 공존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글로벌 코디네이션이나 코퍼레이션이 필요한 팔러스들이 있고 그거는 국내의 팔러스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국내 팔러스에서부터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채널이 열려있지 않으면 국내나 국제나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맨 처음에 질문했던 그 부분하고 저는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인터넷 가버넌스를 떠나서 모든 그 인터넷 정책에 있어서 이용자가 들러리가 되는 이 정책이 사실은 이 문제가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토론에서 선진법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엔드 유저들
지난번에도 김도환 사무관님 같은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오셔서 계속 이루어지면 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의가 그렇게 안정되는 것으로 보아 이제 토론회를 마칠 시점이 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마이크 없이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아까 토론 발제하면서 실은 느꼈던 문제의식과 방금 전영민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인터넷이라는 게 글로벌한 걸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국내 과정과 국외가 글로벌한 과정을 어떻게 모두 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좀 고민이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갑자기 제가 건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없을 때 하겠습니다. 맞죠? 저는 이제 소위 말해 정책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있는데 그 인터넷 정책에 대한 정말 전문가 풀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를 볼 때 솔직히 저도 그 안에 있는 직원으로서 약간 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태까지 그게 왜 안 되었을까라는 것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연방정부에서는 오히려 이제 좀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각 주정부 쪽으로 예산을 내려보낼 때 R&D 쪽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는 R&D 예산이 한 2, 3%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한 20% 정도, 주정부 예산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25%까지 되는 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실은 그런 R&D 쪽이 많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특히 이제 인터넷 정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분야도 많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실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한 정말 집중적인 R&D가 많이 없지 않았나. 그럼으로써 전문가들도 없고 R&D라는 게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정책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그 말단에는 그걸 가지고 국제 무대에 나가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우리 의견을 주장을 하고 합의점을 찾고 그런 일련의 과정까지가 다 실은 정책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 투여가 그동안 많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반성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담당하신 상관님도 계시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든 여러 가지 사업이든 그런 쪽은 많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 문제를 얘기하는 예산 문제도 있을 수는 있긴 한데요. 원인이 예산 때문은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결국 정책 결정 과정에 기여를 전혀 못하면 아까 윤용현 변호사님이 LNC 청년한테 만나고 했다가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정식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못하면 만들어 가는 것이 뭐 의미하거든요. 여러 이해 당사자라고 했는데 그 이해 당사자들이 맨날 시간 나고 노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하려면 내가 하는 얘기가 실질적인 영향이 있고 하여튼 실익이 있어야 가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국내에서 막혀있다 이런 취지 어떤 이해를 했었는데 좀 다르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의 의견이 뭐냐면 인터넷 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노규제가 워낙 실효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거의 그 뭐라고 표현할까 거의 탱파 여탈권을 쥐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좀 이렇게 멀티 스테이크홀더 리듬이라든지 뭐 이렇게 느슨한 게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쉬운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저는 좀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규제를 좀 풀고 뭐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좀 가야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견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규제 상태랑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할 때 근본적으로 맡겨놓는 그런 체계랑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국가가 챙겨서 전부 다 규제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나라에서 이 정식 결정에 참여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조금 가졌는데 그 규제를 좀 풀고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전제가 돼야 멀티스케이프 호텔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좀 아끼려고 했는데 건드시네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뭐 토론의 기법에서 이렇게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같은 어떤 공감들이 형성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까 이제 상관님 말씀에서 우리가 권한을 나눌 생각은 없다. 근데 없는 거 새로 만들 때 그때 의논을 할게. 제가 요약을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은 좀 마음이 좀 섭섭해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그리는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하고 사무관님이 그리시는 모델이 좀 다르구나를 느끼게 되거든요. 물론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어떤 이렇게 그 컨센서스를 넓혀가는 구조의 논의를 저는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차이나요 하고 뭐 손들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규제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 위에 답에서 말을 해보자면은 사실은 권한을 좀 나눠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호주 통신법을 예로 들었던 게 권한 나누자는 얘기거든요. 권한을 나누지 않은 채는 어떤 거 얘기를 들어보는 것은 그냥 일종의 허해거든요. 일종의 시혜 정책이거든요. 이 말 들어는 줄게 내가. 자리는 마련해 줄구만. 내지는 예산 좀 줄게. 그래 국제활동 하는 게 힘든데 뭐 단체 만드는 거 그거 홈페이지 만드는 거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이렇게 또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받아들이는 대상도요. 여기 테두리 안에서만 어떤 단체로 들어올 때만 예산 지원 가능. 나머지는 I don't know. 그쪽은 뭐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이런 틀이 아까 이제 그 참여자분 플로우 토론에서 나온 얘기가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멀티스테이크의 이해 당사자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특히 민간 분야는 굉장히 복합한 구조이거든요. 그 중에 몇 명 찝어가지고 어떤 구조에 넣었다고 해서 민간이라고 이건 내 파트너. 나머지는 좀 뭐 반대 운동을 하는 애들이니까 좀 불편해. 예를 들면은 이 틀을 깨려면은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다시 컨센서스에 돌아가 보자. 뭐 아까 거버넌스 말이 필요 없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다시 컨센서스로 돌아가서 우리가 버텀업 하고 있어? 뭘 하는 게 버텀업이지부터. 좋아, 그러면 들어야 한다면은 현실이 뭐지? 누구 얘기를 들어보지? 좀 그런 생각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제도와 노력인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아까 뭐 법 개정을 제가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권한 나누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 권한을 나누지 않겠다는 얘기는 정부의 권한은 냅두고 얘기해봐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프로세스가 제일 중요하다. 그 프로세스에서 권한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이 어찌어찌 탄생 배경이 돼서 이런 프로세스가 왔다는 다 아시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개 나라, 4개인가 5개 나라가 우리 인법 같은 법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그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결정들을 그 프로세스 오는 것들을 나는 형식이라고 봤어요. 형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권한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그 권한이 그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지자. 나중에 그 형식을 정부가 채용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지. 지금 내가 있는 거는 안 놓게 얘기해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500년 활동가에 말씀하셨을 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래도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그 느슨하든 뭐든 같은 이렇게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변호사님 정말로 그 제 취지를 아니 지금 한 3시간 논의하다가 갑자기 그 변절하는 사람 윤동관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게 공무원의 마인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법 자체가 정부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호혜적으로 나눠주는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법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된 걸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회적으로, 시혜적으로. 시혜적인 거죠. 근데 아니 뭐 제가 변론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그 강도가 높진 않지만 느슨한 정도로 그냥 갖고 있다. 아까 인터넷 정책 수준의 심의위원회가 자문이 아니고 심의라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뭐 주석분과에 계신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 절차를 거기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여튼간 현재 방통위 내에서는 그 합의제에는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원하시는 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아까 이제는 말씀드린 게 다 당국할 때 변호사님 그랬잖아요. 대부분 다 딱 유보한 조항만 그 바텀에서 올라온 부분에서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득 노력이 제가 부족했던 거, 저희가 부족했던 이런 건 프로세스는 인정하겠다. 다만 거기에 했던 이유는 이거였다고. 그것만 제가 우리가 그냥 받아들였으면 아주 좀 모범적인 케이스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법에도 약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변호사님 아까 발제해 주면서 좀 더 많이 필요하다면 그런 컨텐츠를 모아주세요. 모아서 지난번에도 전영희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법이 악법인보다 만들었다가 폐기하기 더 어렵다고 그러면 있는 것들을 정말 제한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운동을 해주세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인주법 있잖아요. 보시게 되면 법을 전공하지만 이런 법이 어딨나 싶어요. 이상해요. 뭐 책임 이상하고 문법 이상하고 아까 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에 보면은요 우리가 시스테일도 아니라 디테일도 관할하는 법이에요. 그걸 실효성도 없는 이런 이상한 법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분을 위해서 건드릴 경우 인주법에 대해서는 겁이 나요. 일단은 시민사단체가 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의심의 눈길, 그 다음에 뭐 내가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뭐 그런 걸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바꾸자. 뭐 이렇게 하면 물론 뭐 제가 장담은 못 드시지만 그걸 받아서 우리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플로어에서 더 말씀 없으신가요?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자, 오늘 정말 많은 토론이 있었고 다 기록되었고요. 다 또 공개될 것이고요. 아마도 더 나눌 얘기가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저녁을 같이 하면서 더 하는 걸로 하고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네,